안녕하세요. 에코 리차드 홍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계셨나요? 요즘 날씨가 좀 같이 좀 추워졌습니다. 좀 쌀쌀하죠. 오늘은 세계 북극곰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야기 나눈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매년 2월 27일은 세계 북극곰의 날 또는 이제 국제 북극곰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건 2006년도 국제 북극곰 보호단체 PBI가 북극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다음에 이들이 직면한 생존 위기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지정된 날입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는 이 북극곰을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북극곰이 이제 심각한 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개체수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 심화될수록 북극곰의 이제 개체수가 줄고 또 북극곰이 개체수는 또 환경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북극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이 북극곰 어는 북극의 원주민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름들을 이제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탐험가라든가 그 과학자들이 이제 북극곰 또는 라틴어 이름으로 얼서스 마리티무스 또는 이제 바다꿈이라고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새끼 북극곰은 태어날 때 크기는 30에서 35cm고요. 몸무게는 0.5kg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되네요. 그리고 뭐 큰 강아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눈이 멀고 이가 없고 그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에 의존해서 이제 키워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냥이라든가 먹이 사냥, 그다음에 이제 수영, 그다음에 생존 방법들을 이제 배우고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이제 짝짓기 할 때가 되면 이제 엄미를 벗어나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준성체라고 하네요. 북극곰이 짝짓기를 하는 때를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데, 수컷 성인은 6세에서 한 7세 정도, 10세 정도를 말하고요. 암컷은 4세에서 6세 정도를 말하는데, 수컷의 몸무게는 350kg에서 한 600kg, 그 다음에 암컷 성인은 150에서 한 300kg 정도라고 합니다. 약간 그 수컷에 비해서 암컷이 한 반 정도 좀 작네요. 그러니까 수컷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수명은 한 15년에서 한 18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개체수는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에 지금 26,000마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그 세계 자연기금 WWF가 발표에 의하면 이제 환경오염으로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가속화된다면 2030년에는 북극의 여름에는 얼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2050년에는 북극곰의 3분의 1이 사라진 다음에 2100년에는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2030년이면 앞으로 7년인데 이제 얼음이 여름에는 사라진대요. 지금 이제 얼음이 사라짐으로써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온난화를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와 있습니다, 정말. 그 북극곰의 어떤 주요 위협되는 요소들을 보면요, 이제 기후 온난화, 그 다음에 상업활동의 증가라든가 사람과의 갈등, 오염,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이제 서식지 보호라든가, 과도한 이제 사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심각하게 빨리 사라지는 빙하가 문제인데요. 지금 빙하는 북극곰의 사냥터이기도 하고 짝짓기라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동의 수단인데, 이런 빙하가 지금 아주 빨리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그 북극곰의 생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환경오염이 정점을 찍고 그 무너지는, 파괴되는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한대요. 근데 전 세계에 이런 그 티핑 포인트가 16개 지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5개 곳은 벌써 그 환경오염 파괴가 붕괴돼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 티핑 포인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더 악영향을 미쳐서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여기가 더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티핑 사건을 5가지로 정의했는데요. 대서양의 해류 순환 붕괴라든가, 극심한, 지속적이고 극심한 엘니뇨 현상,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 서남구 빙상 붕괴, 그린란드 빙상 붕괴, 이런 5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그린란드 빙상 붕괴가 나왔는데, 매년 지금 빙산이 400억 톤이 빙하가 손실된대요. 여러분도 보셨죠? 그 TV라든가 이런 데서 막 빙산이 막 녹아서 깨져서 부셔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빙산이 저렇게 없어지면 될까라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도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없어질까? 근데 400억 톤이랍니다, 매년. 그거를 이제 분당으로 따지면 100만 톤씩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평균 27cm가 상승을 만들었대요. 이래서 이제 그 저지대 국가들은 침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에서 가장 큰 빙하 중에서 하나인 그 헤레인 빙하는 1972년 그 흑백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사진과 지금 현재 위성 사진을 비교했을 때 무려 7.5km가 빙산이 뒤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7.5km가 불과 50년 만에 없어졌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빨리 지금 소실되고 있는 거고, 그 속도가 좀 되게 과속화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북극 그린란드에서 이런 이제 빙산을 볼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도 되게 이런 현상들을 보기 어려웠고 지금 정말 빨리 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다 읽지 못했어요.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인데 매우 유명한 책이죠. 거기 이제 마이크 라이너스 저자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속도는 과학계 예측을 벗어넘고 현실의 대기 상태는 더 폭발적이며 기후변화의 시기는 빨라졌고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여기서 북극곰을 생각하기는커녕 인류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1.5도 상승까지는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북극곰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 현상들, 다양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끔찍하고 정말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이게 북극곰을 생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적으로 우리 그 인간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구가 이래도 될까? 이렇게 변해도 될까? 너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도 작년에 57번, 57번이나 비가 계속 내리는 이런 현상을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올겨울에도 어느 때는 갑자기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참 이상한 기온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 지구 온난화가 빙산을 소실시키고 또 북극곰의 생태계를 위협시키면서 또 해수면 상승, 인류의 생존에도 문제를 발생하니까 원초적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나씩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북극곰해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있고 하겠지만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좀 손쉬운 방법은 기부하기가 있고요. 저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부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 북극곰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친환경 소재들이 빨리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전기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정말 이게 매연도 안 생기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 연료인 전기가 결국은 지금 화석에너지인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옴으로써 지구온난화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로 갈아타고 그것이 효율이 높아져야만이 진정한 우리 그 대체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제품들, 소모품이 없는 제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그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 1000만 개 정도의 필터가 지금 계속 소각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또 대기질을 좀 안 좋게 만들고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여서 이런 소모품이 없는 제품군들을 사용한다면 그거로서도 지구온난화를 막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이런 환경운동가나 기후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으로서 여러분들과 이런 정보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제작하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